클로징 벨라이프. 반갑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회? 기회. 애매하게 떨어졌어. 딱 5일선 걸쳐있죠. 코스피 지수. 맞아요. 그죠? 예. 2,896. 애매해. 애매해. 저 빨간 선까지 한번 찍고 갈지. 빨강 선이면 2,717인데?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럼 감으로 하잖아. 어때요? 절대 기회 안 주지. 안 주나? 2,850도 안 갈 것 같은데? 주말이어서 다행입니다. 네. 예. 예.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진짜 전문가 두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기회? 모르겠어요. 애매하지. 네. 기회입니까? 기회였어요. 예. 저는 콜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한테. 어. 실수하고 파는 건 바로다. 다시 할게요. 예. 마이크가 네. 안 켜졌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비밀이었네. 내가 일부러 꺼놨는데. 어우 이런 다시 얘기할게요. 1.3% 갔을 때 기회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오늘 파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기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란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핵무기 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 끝. 전쟁이 되지는 않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회라고 생각하더라도 1.4% 마이너스일 때 사는 것도 조금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간지 않나. 뭐 갖고 있는 현금이 30%인데 그걸 써? 미국도 아직 안 열었으니까. 사고 싶은 거에 한 30%를 1.3%에서 1.5% 사면은 만약에 2% 사면은 이거는 사 들어간다. 이거 오늘 장 끝났어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랬어요.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 이거 1.5% 이상 2% 빠지면 사고 싶은 거 못 산 거 사고 싶은 거 한 20%만 사자. 또는 용기 내시면 30% 사고 현금 많으면. 예. 됐죠?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그 핵무기 쏜다는 거. 예. 그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기 때문에 그까지 안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티셔츠 얘기가 절반이네요. 누가 입혀놨습니까? 물을 또 마시는. 예. 아니 이게 마이크에 이렇게 끌려 내려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까? 아니요. 이렇게 말해도 들리나요? 원래 뮤지컬 배우 위쪽에 하는 거 아시죠? 명문지로 가보다. 아니 자꾸 명문지로 가보다. 지금 모양새가 민치는 누군가가 우리가 데려와서 학대하는 듯한 증권 전문가를 데려와서 우리가 들리냐고. 학대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듣는 듯한 여러분 그런 들리세요? 모양새인데. 예? 들리냐고. 들리죠. 예. 아니에요. 해주셔도 되는데. 예. 아니 사이즈를 두 사이즈는 적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냥 입었으니까. 요 태그 좀 뒤로 좀. 약간 크긴 합니다. 태그를 뒤로.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어떠세요? 약간 애매하게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0.8% 마이너스는 다른 뭐 나스닥 선물이나 아니면은 해외 증시의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요 정도의 하락이? 아무래도 이 상법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지주사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수급 이탈이 일단 거의 없었잖아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68억밖에 매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순매수를 보면 하이닉스가 1,600억 원, 그리고 삼성이 300억 해서 거의 2,000억,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한 1,000억, 그다음에 중공업 하면 거의 한 3,500억 정도니까 예. 네. 수급이 매수가 들어온 게 그래도 좀 좋은 데들에 들어왔어요. 좀 그러니까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에 좀 배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LIG 넥선 같은 거 막 14% 급등하고 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도 급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크게 안 떨어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수급 이탈이 된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게 원전주들이 오늘 또 한전기술 이런 애들 막 15%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이 나가긴 했는데 관련주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나간 게 아마 그쪽에도 조금씩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라든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막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막 이건 뭐 엄청 심각한데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일단은 전쟁이라는 좀 키워드가 강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미니 지수 선물이 좀 강하게 떨어졌더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시장에서 장중에 막 접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좀 투매도 일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쟁주들이 너무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번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아직은 애매하다. 뭔가 겁을 엄청 먹기엔 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제가 확인한 기사로는 6차 핵 협상 안 한다고 했거든요. 보이콧한다고 했는데 그 이틀 후였죠? 6월 15일. 15일이었죠. 네, 근데 저도 핵을 쏘는 거는 그 자기네들 망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좀 봉쇄 그런 이제 물류 쪽의 봉쇄 요런 거는 한번 으르렁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좀 사망한 사람 중에 총사령관도 있고 그다음에 좀 핵심 인물들이 좀 이렇게 사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보면 뭐 저도 막 엄청 격화될 거라고는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으르렁은 많이 하겠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그래도 적어도 월요일 한 오전장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부 있습니다. 으르렁 하니까 생각난다. 으르렁 엑소. 뭐야? 너무 잘 알아 내 마음. 아 엑소 으르렁. 다 들켜버렸는데 재미없네. 예.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옷이 저 어디가 안 되나 진짜? 아 옷이 진짜 갈아입고 이거 아, 근데 샀던 사람도 옷 반품하겠어. 때문에 너무 재밌어.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어. 미안합니다. 예. 안 어울리는 거 입고 있어요. 아니, 편해 보이시고 좋은데요? 예, 으르렁에 최적화된 아웃핏입니다. 근데 으르렁 한다 그랬는데 예. 제 생각에는 으르렁 하겠죠. 네. 근데 종이 호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야옹. 그 으르렁 하는 제가 이스라엘 편 들고 이란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이란이 예전 같지가 않고 경제나 모든 면에서 약화돼서 예. 으르렁을 한들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겁먹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드가님도 땡땡땡, 우리 전유민님도 땡땡땡, 많은 분들이 땡땡땡. 땅비니님 오늘 안 오셨네. 예, 알겠습니다. 리엔님께서 3전 AMD 너무 궁금해요.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어어님께서 으르렁대 말씀해 주셨고요. 인버스 국장이다 님께서 별거 아님이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짜니님, 이윤님, 지영, 다이애님, 양말님 오셨습니다. 네. 예, 왜 뭐가 그렇게 웃겨? 그냥 하세요. 죄송해요. 운다고. 약간 아버지 조롱한 거지. 스타일. 예? 조롱한 거지. 아니요. 여기 채팅에서 지금 아버지 고맙습니다. 메리아스 이런 의견들 좀 사우나 다녀오신 분 같아요. 가라드님께서 굉장히 어색하네.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거 입을까 말 거거든. 오버핏이요, 오버핏. 오버핏이야. 예, 오버핏. 예, 세탁소 아저씨라는 의견도 있고요. 증권 전문가입니다. 예,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이즈를 잘못 입어서 그래요. 아니, 예. 세탁소 할 생각도 있어요. 원래 이런 핏이 아닙니다. 예, 저도 살짝 이거 저도 커요. 하나 조금 작게 입어야 이거. 되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감인데 코스피가 0.87% 마이너스 2,894 요렇게 나왔고요. 뭐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동시효과 때 수급이 외국인이 1,200억 원 플러스로 현물에서 와. 잡힙니다. 오히려 샀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던지고 선물도 플러스 172억. 기관만 좀 많이 팔았어요. 네. 그래서 보루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기관 수급은 좀 단타성으로 들어온 애들이 좀 단타성으로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 네, 맞습니다. 이제 금투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금투 물량이 오늘 조금 나간 것 같고 오늘 사실 하락을 좀 주도한 종목군들이 이제 기관이에요. 기관이 오늘 반도체를 좀 많이 팔고 또 이제 방산 쪽도 일부 좀 파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수급이 어디로 갔냐? 뭐 넥선이나 뭐 이런 데로 갔거든요. 그래서 뭐 기간이 좀 차익하고 손바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선물의 물량을 좀 쫓아서 가는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또 결국에는 변동이 나오면 또 다시 기어 들어올 거라서 선물만 올라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현물에서 큰 동요가 없었다라는 거는 좀 이제 결국엔 미국장이 크게 눌리면 안 되겠죠. 미국장이 미니 지수 이상으로 빠지면 아마 오늘 상승 종목 수가 350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거래일 오전장
오프닝 벨에서 약간 점심 정도 사이까지는 안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이콧을 진짜로 한다면 예. 조금은 뭐 국제유가도 좀 더 꿈틀거릴 거고 미니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몇 정도예요? 지금 23분 기준으로 마이너스 1.48이랑 마이너스 1.64. 아하. 예, 장중에는 1.7대까지 갔으니까 예. 예, 그거보단 조금 말아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본장이 또 열려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영향이 그래도 저는 이게 이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을 때 막 엄청 길게는 아니지만 2, 3거래일 정도는 전쟁주들이 좀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첫날이었으니까 뭐 내일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이 그들의 이 거래량이 네. 막 엄청 터졌거든요. 막 2000% 막 3000%막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서 손바뀜이 되면 아마 이제 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아니잖아요. 산 이유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움직임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딱 하이 무드로 바로 가는 것만 아니면 일단은 초반까지는 좀 유지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락은 사실상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올라간 2,900선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데에 대한 일부의 차익 실현 정도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빌미일 뿐이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맞나요? 네. 아, 오케이. 그럼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 이따가 섹터 얘기할 때 하겠지만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 물론 오프닝벨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그런 종목군들 뭐 저기 뭐야 증권이나 네. 지주사나 뭐 조방변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그렇게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맞아.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도 애매해. 왜냐면 내려와야 사지. 근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안 팔았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들고 계신 분들, 지주사나 증권이나 조방변 두 분이서 차익 실현 라인, 익절 라인을 잘 잡고 일단은 기다려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익절 라인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익절 라인이 만약에 월요일 날 돼서 다가온다면 그러면 그 라인 그대로 하면 돼요? 아니면 그대로. 전쟁이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익절 라인을 낮춰 잡고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가도 됩니까? 아니요, 똑같이. 똑같이? 네. 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저는 트리플 I라고 트리플 I? 뭐죠? 하루 지나서 또 까먹어. 트리플 I. 137이 아닌가 봐. 아니, 네, 어제 133. 예. 트리플 I가 뭐 준비해 오신 거죠? 말로 했지. 예, 뭐 그러니까. 아이디어 주고 뭐라고 뭐 하셨었는데. 인테그레이티드 인베스트먼트 뭐라고 하셨는데 아이디어. 예, 와닿지가 않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 애드립을. 예. 제 팬들은 좋다고 했는데. 아 팬이 있으시고. 아하. 붙어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통합 투자 정보맨. 오케이. 네. 어쨌든 트리플 I인데 간단히 말씀은 미국이 5, 6% 안 빠지나 한국 시장은 무조건 아웃퍼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작년 4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운 적이 있었죠. 뭐 대사관 폭파하고 뭐 대사관하고 한 20일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좀 이렇게 핵시설 폭파한 게 아니고 주고받고 대련하고 뭐 이렇게 뭐 쏜다 만다 그러면서 19일 갔는데 그때 얼마 빠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빠졌어요? 작년 3월 30일 대비했을 때 4월 19일 날 1차 마분이 된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 예. 그때 미국이 5.5%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냐? 처음엔 덜 빠지다가 한국도 5.6% 빠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호르무즈 봉쇄하고 핵무기 안 쏘면은 그게 그 내에서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오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는 못할 거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과거에도 못한 걸 이번에 할 수 있다? 에이, 힘도 없는데 무슨. 그 다음에 핵무기 쏜다는데 핵을 있는데 핵을 올려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큰일이다 싶어서 이스라엘이 선빵을 때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건 맞는데 무기를 실어서 이 이스라엘하고 저쪽에 있는 게 쏴가지고 맞추시느냐? 예.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호르무즈는 봉쇄하는 거 힘이 있을 때나 하는 건데 아마 옆 나라들이 도와주거나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각각 10% 이내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이게 며칠 갈지 월요일 갈지 화요일 갈지 또 일주일 지리지 가고 뭐 보복할 때까지 기다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은 6% 빠지고 맥스 뭐 한국은 그거 포함해서 저는 한 3, 4% 빠진다고 봤거든요. 네. 가능성이. 그러면 오늘 한 1, 2% 정도 빠지면 반 3분의 1좀 들어가고 또 빠지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두 가지 옵션이 없으면. 그게 제 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뉴스를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은 짤막하게 전해드리자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런 무력 분쟁 이런 것들이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나온 이야기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 악랄한 본성이 나왔다. 가혹하게 응징하겠다. 보복 천명을 했고요. 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새벽에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 등 IRGC 이란 혁명군 고위급 여럿과 핵과학자들이 숨졌다. 핵심 관계자들이네요. 예, 네. 핵심 관계자들. 그래서 이거를 보복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국제유가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장중에는 10%까지도 네.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지금 이슈 관련해 가지고 요 이슈 네. 요렇게 공습했대요. 예, 요거 보면은 계속 로이터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이 보복으로 드론 100대를 론치했다. 이란 100개 드론을 보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빨리 질문인데요. 마무리를 시켜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이란이. 짜증이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친다고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서포트했다. 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호르무즈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귀찮게 하고 야근양해서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오늘 아까 75불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은 더 올라가면은 아마도 쉐일 업체들 포함해서 증산을 독려할 것이고 쉐일 업체도 여태까지 60불 갔을 때 채산이 안 맞아서 그 투자를 못 했거든요. 채산이 남고도 남아요. 그러면 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 3개월 답 잡혀요. 그래서 이것이 봉쇄하면 저 120불 계산 가겠습니다만 봉쇄가 안 된다면 이게 8, 90불 가서 계속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쉐일 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게 보지 않고요. 길게 보지 작년에도 않는다. 4월 달에 이스라엘 이라는 그 토격하고 왔을 때도 그때도 유가가 83불에서 몰았거든요. 예. 아마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노님한테도 FOMC가 17일이죠. 17일, 18일.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또 그런 결정들과 코멘트들이 나오는데 결국 국제유가가 이렇게 막 10% 오르고 이런다면 물가를 겨우겨우 떨어뜨려 놔가지고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해라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 목소리도 지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슈는 그냥 살짝 그렇다고 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럼 센티적으로도 시장에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PI 데이터 아마 세부 품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거랑 음식이랑 이런 쪽은 또 올라갔어. 서비스 쪽 하는 의료 쪽도 올라갔고, 근데 에너지 부분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거든요. 에너지 쪽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면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럼 에너지가 올라가는 만큼 다른 데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CPI 데이터는 다음번 적용되는 이 주가 흐름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좋겠죠. 게다가 관세로 인해서 소포트 데이터 보시면 물가가 전가되는 내용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물가 지표 관련된 부분 대부분이 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물류 쪽에 뭔가 문제가 된다. 약간 요런 내용들만 나와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왕 하고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본다면 약간 또 이제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 특징상 그럼 좀 데이터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애틀랜타 GDP 나오가 요즘에 3%에서 4% 자꾸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DP 수준이 조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아직 튼튼한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미 그 어떤 여는 한 분이 예. 여성분 여는 한 분이 경기 괜찮다. 버틸만 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최근에 쳤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또 데이터 디펜더 요거 또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약간 애매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왜요? 예, 매우 좋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이노님께서 작년 4월은 미국 유동성이 없어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공격이 처음 하는 시도인데 이란이 어떤 반응을 어디까지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이번은 선례를 참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전 반등했을 때 다 현금화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작년 4월하고 다르죠. 음. 근데 작년 4월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주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한 5.5% 빠졌다 그러고 약속 대련이기 때문에 지금 약속 대련이 아니니까 좀 더 시리어스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 제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페이지 5페이지 딱 그거 비교한 건데 조금만 이따 할까요? 왜냐면 이거 지금 멈췄어요. 아 그래요. 멈췄어. 다 같이 멈춘 건가요? 네. 된다 아, 이제. 됐어요? 네. 네. 페이지 5페이지 그거 네. 보면 말씀드릴게요. 예. 간단합니다. 작년 4월 2일에 그 대사관 폭격하고 뭐 반격하고 뭐 재반격하고 이게 4월 19일까지 갔거든요. 예. 딱 20일 정도 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2,700에서 2,500 가고 S&P는 아마 5,200, 300 가고 이럴 때입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 당시는 군사 시설만 했고 서로 간에 약간 피해는 안 주고 지금은 핵시설이니까 더 시리어스하죠. 예. 그러니까 그 시리어스ನೆ스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바이든이 있었죠. 할아버지가 대선 당선되니까 공격을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근데 지금은 표면적으로 묵인이고 실질적인 지지거든요. 자기가 코 풀지 않고 손 안 대고 뿐이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핵무기야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그 당시 작년에는 유동성 장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였냐면 작년 4월 1일 날 4월 때 2,746이었어요. 그리고 4월 19일 날 이게 한 20일 가면서 2,591까지 한 6% 빠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안 나갔어요. 근데 유동성도 있지만 예. 이때 뭔지 아세요? 반도체가 좋을 때입니다. 반도체가 좋을 때다. 그러니까 꼭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는 애매하죠. 삼성은 안 좋은 거고 맞죠. AI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동성은 근데 요 작년 4월 달 되기 전에 외국인이요. 우리나라 주식을요. 지금 반대입니다. 맞아요. 32조나 샀어요. 32조나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어떤 걱정이 났을까요? 작년 4월 달에. 32조 사고 막 들어왔어. 근데 전쟁 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나가는 거 어땠을까요? 아니야? 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했잖아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간지 아세요? 왜요? 그게 단기적 끝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단기적 하는 거하고 펀더멘틀이 받쳐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를 유지하고 7, 8월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안한데 그거 무너지면서부터 빠져서 9월 달부터 쭉쭉쭉 뺀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외국인이 작년 그때 빼간 거가 올해 4월까지 38조 빠졌어.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이번 달에 5조 샀어요. 겨우 5조 사고 지금 다 뺄 수 있을까요? 지금 거꾸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버틴 거 맞는데 유동성 때문에 안 빠고 버틴 게 아니고 펀더먼이 받쳐주니까 이게 길게 안 가니까 그냥 가져간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뺄 게 별로 없고요. 지금은 이제 뺄 게 없으니까 더 빠질 것도 없고 유일하게 나쁜 건 우리가 그 상법 개정 때문에 국내 수급이 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국내 수급이 상법 쪽에 애매하게 이상이 나오면은 요게 장기화 되면은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한 게 의미 없게지고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법이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요거만 가지면 외국인 별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빠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펀더멘틀은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 AI는 좋죠. 작년 4월보다 AI가 더 좋아요, 더 나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AI가 작년 4월보다 더 좋아요, 더 나빠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들 못하면 못해요. 더 좋은 겁니다. 그걸 어저께 오라클이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오라클이 insatiable demand,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가 보이고 있다. 내가 이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18%가 한꺼번에 한 13%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는 더 좋아요. 잠깐 중국 때문에 헷갈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작년처럼 끌어올리지 않았는데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 봐요. 호르무즈 이거 막지만 않으면. 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뭐 지난 사례를 비춰가지고 외국인이 안 나간 거 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이 있잖아요. 반도체의 상황, AI의 상황, 뭐 환율의 상황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중인지 나가는 중인지의 네, 상황, 수급의 상황.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이번에도 네. 뭐 잠깐 일시적인 기세는 살아있다. 야옹일 것이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본부장님이 3가지가 충족이 돼야 3,200까지 간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도 잘해. 네, 그 중에 하나가 관세가 있었어. 근데 오늘 관세를 트럼프가 냉장고랑 세탁기에도 50% 네. 관세, 자동차에도 관세 이렇게 말을 했으면 사실 부정적인 게 하나가 들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품목 관세는 여전히 신경 쓰입니다. 많은 반도체나 이쪽이 뭐죠? 그 제약. 그게 훨씬 중요해요. 반도체 제약을 뭐 25% 진짜 때리면은 그거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뭐 냉장고 세탁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의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이번 주 말에 있는 G7 회상에서 나라별로 상호 관세. 중국은 잠깐 쟁여라. 아, 중국 히트로 줬지? 나 가만히 때리지 않을게. 가만히 기다려보자. 내가 딴 나라하고 같이 얘기하고 좀 올게 하고 하는 인도, 일본, 한국과의 상호 관세가 25%잖아요. 대충. 아, 네네. 그게 10% 정도를 안 내려가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3,200은 당분간 물 건너가요.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여쭤보자면 뭐 저기 익절 라인 잡는 건 잡는 거고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2,900에서 더 올라가다가 지금 확 꺾인 거잖아요. 어떻게 조만간 요런 노이즈가 그냥 단기간 내에 지나간다고 치면 다시 3,000 트라이 그 이상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저는 상법이 어쨌든 오픈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기대감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워낙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아마 또 지주사 움직이고 금융주 움직이고 하면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좋을 거고 유동성 지금 엄청 풍부하고 예탁금 빵빵하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걔네가 다 나간다고 해도 뭐 좀 영향이 제한적이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일단은 좀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도 많이 팔았을 거고 지수도 아마 미국의 미니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안 밀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정도라면 사실 이거 전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포스와서 진짜 그 기사 그 돌아다니는 거 자료 보시면 핵시설 진짜 딱 구멍 뚫려 있거든요. 완전 왼쪽 상단이 박살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 사진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도 이 정도면은 네 일단은 뭐 연속성을 더 가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속보가 나온 게 네. 3시 45분 기준으로 민주당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 이제 쭉쭉 나가겠죠.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보여드린다고 또 이제 네. 너 민주당 사람이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상법 개정 이분들이 하니까 내가 보여드리는 거지 내가 이거 파란색 뭐 좋다고 그거 내가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다행히 안 보였어요 화면에. 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상승 종목 수가 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해운, 천연가스, 곡물, 방산이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과 연관되어 있었던 게 그나마 올라간 게 LG CNS 한 8% 정도 올라갔고 카카오페이는 시작은 강했으나 가면서 쭉쭉 밀려가지고 한 6%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게임은 이제 넥슨 게임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은 선방을 했습니다. 네.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저는 결국엔 방산인 것 같은데요. 방산이 오늘도 뭐 관련주들 LIG 넥선 한 10% 넘게 상승하고 풍산도 한 20% 넘게 가는 걸 봤거든요. 이게 좀 전쟁 관련 방산도 있는 것 같고 원래 강한 방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쪽으로 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원래 좋은 방산은 그냥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된 방산은 좀 짧게 봐야죠. 대표적으로
보통 한일 단조, 휴니드 뭐 이런 종목이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그냥 산업 자체가 네.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넘버도 나오고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넣어놨고요. 지금은 저는 둘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이 이슈 첫날이기 때문에 네. 주말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이콧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또 하루 만에 바꿀까요? 그래서 근데 이 높은 가격에서 그 둘 다를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높기는 하죠. 그래서 위치가 높아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뭐 들어간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뭐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질 확률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방산 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슨 14%. 네. 아, 그 얘네는 뭐 카이도 마찬가지고 로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아니 뭐 전쟁 나서 안 좋으면 오르고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오르면 또 오르고 오르고. 수주 받으면 오르고 이 완전 사기적인. 아니 사실 오늘 장 떨어지면 사고 싶었던 거는 방산인데 얘네는 같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면 오르고 수주 받으면 오르고 뭐 상법 개정하고 뭐 장기하고 하면 또 오르고 외국인들이 산다 그러면 또 오르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예전에는 뭐 보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방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렇죠. 내수로만 국방부 예산으로만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주목받고 대세 종목이 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수출되면서 완전. 야, 완전히 메인으로 자리를 진짜 이런 날도 있구나 싶습니다. 자, 다시 상승 섹터 보여주시면요. 오늘 LIG 넥슨 14%, 카이 뭐 5%뭐 이렇게 또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 에너지랑 해운으로 트레이딩 하는 거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보노님?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오프닝 뵐 때 좀 약간 이쪽을 오늘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뭐 고동이 갈 때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해운주, 에너지, 뭐 천연가스, 곡물까지 진짜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는 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대거 상한가가 어쨌든 에너지에서 갔고 해운주도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2,400%. 그다음 뭐 프로그램도 샀고 뭐 최근에 수급 보면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뭐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대규모로 붙고 첫 상승이고 하면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쨌든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거든요. 아, 뭐 혹시나 해운주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국제유가는 WTI 자체가 뭐 엄청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월요일 또 개장하기 직전에 막 WTI가 막 급락을 한다거나 뭐 그 사이에 또 이제 막 손잡고 아유 뭐 우리 합의 잘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연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해운. 조선이 없네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한국조선해양 3%, HD 현대중공업 1.9%, 현대마린솔루션 1.3%, 현대미포도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올랐습니다. 조선주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괜찮습니다. 오늘 움직일 이유가 없죠.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방산이 워낙 세니까 그거만큼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또. 그러니까 가는 애들이 그냥 계속 네. 가네요. 네. 가는 애들. 그 수급의 이슈예요. 우리가 그 저기 하이닉스하고 변압기를 합하면 200조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AI로 같이 묶으면 말이에요. 근데 방산하고 조선을 묶으면 그게 또 2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오늘은 하이닉스나 변압기가 마주 세지 않았잖아요. 그럼 조선 방산, 특히 방산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 여기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변수에 따라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전쟁이라도 그런 요인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것만 많이 올랐구나. 거의 다 내렸어요. 그렇네요. 네, 시총 보면. 아, 나 신성 델타테크 요거 네.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한번 밀 것 같은데. 초전도체. 네, 아침에 비교했죠. 이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최종병기. 최종 변기. 초전도체. 왜 밀까요? 왜 밀 요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되면 이제 네. 끝이지. 뭐가 그? 그냥 우리 다 페라리 한 대씩 그냥 타고. 진짜? 그럼요. 걔가 롤스로이스 타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와. 좋잖아. 한 쉬어도 되는 거야? 200평짜리 집에서 네. 뭐 공중부양하면서 다니는 거지. 호버보드에서. 아니 지금 캐나다의 그 엘버커크인가 어딘가 그 주는 맞나? 거기서는
일 안 해도 네. 한 달에 1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준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데 예. 밀어보자. 예. 그리고 모두가 전 세계가 한국어 네. 쓰는 거지. 오, 너무 좋다. 공용어. 번역 없이. 영어 하면 야 촌스럽게 누가 영어 쓰냐. 오, 너무 한국말 좋다. 써야지 딱 이렇게. 이야. 예. 어떻게 신성 델타 테크와 초전 조체 여기는 별로 배팅을 안 하십니까, 보노님은? 저는 배팅을 한다면 네. 차라리 양자랑 스테이블로 하겠습니다. 양자와 스테이블 그게 네. 모멘텀이 더 계속 앞으로 쭉 이어진다. 그거는 미국도 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 또 양자로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셀 것 같고 양자는 뭐 당연히 과거에 그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진짜 저항 없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뭐 올라가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정부가 밀고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또 신기술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정도보다는 저는 그쪽이 조금 더 어차피 배팅을 한다면 저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은등님이 그러면 카카오페이인가? 라고 하시는데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도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스테이블 쪽은 어쨌든 그 플랫폼 쪽이 계속 유리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그 생각은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요게 좀 기사가 덜 되긴 했는데 거래소한테 상장 폐지 권한을 뺏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코인 거래소. 코인 거래소한테 상패 권한을 뺏어와서 누가 정부가. 정부가 그래서 저는 한국 거래소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물밑 작업이 들어갔다 뭐 해서 뭐 법제화가 근거가 만들었다 그런 기사가 전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 조금 이제 정부 주도안으로 들어올 거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거고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도 예. 결국에는 투명성을 통해서 정부 주도화에 하는 거고 또 베센트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긍정적인 멘트를 또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뭐 물론 몰라서 수급 쏠리는 거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어쨌든 정부가 끌고 가면은 되게 이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스테이블이나 양자가 어쨌든 다 정부 주도하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가 저렇게 있었고요. 기존에 또 상법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을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네.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락한 섹터는 뭘까요? 오늘 코스닥 쪽이 그래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빠졌죠.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고 코스닥 대형주가 3.4% 밀리면서 오늘 우수수수수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파마리서치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 때문에 저 잘 몰랐는데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로 17% 급락. 근데 요게 물적 분할 같은 인적 분할이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 리쥬란이 핵심인데 요거 분할 비율로 가져가 가지고 사실상 이 분할 비율이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 핵심 사업인 리쥬란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17% 떨어졌다. 말 되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네. 비율이 74대 저는 잘 못 봤는데 네, 비율이 근데 이게 이상하네. 0.74 대 파마리서치가 0.25. 74대 25. 네, 74대 25. 그게 이상하나. 보노님 코멘트? 네, 그거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아무리 좋게 분할을 해도 분할하는 것 자체는 안 좋은 좋게 거지.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상법 개정을 앞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해외는 덩어리를 키우잖아요. 합병해서 키우는데 우린 자꾸 나누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별로. 그거 대주주 때문에 그렇지 뭐. 대주주 조차고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요. 일반 주주도 모르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막 잘 알잖아요. 정보도 빠르고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한들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좀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저기 손절을 못했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글쎄, 이거는 지금이라도 던져라. 각자 평단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네,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야.
김장일 본부장님도 혹시 할 하실 말이 말씀 없죠. 있으실까요? 갑자기 누가 미리 알지 않았으면은 저 밑에서 30만 원 이하 사신 분이야 뭐 당중에 팔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신 분들 40만 원, 야, 골때리네. 이게 아니 뭐 평단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파마리서치가 진짜 좋았잖아요. 네, 지금 예,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13만 원에서 와. 지금 53만 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거니까. 근데 하루 아침에 지금 주가가 한 달 뒤로 후퇴해가지고 5월 29일 주가로 내려간 거거든요. 17%가.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뭐 여기서 샀건 네. 다시 일로 올라가느냐. 어. 근데 지금 하락한 주된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더라도 뭐 마이너스 17%였었어도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인 건데 아니면 살짝이라도 어. 반등을 줄지.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의 기술적 대응이 궁금한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종목별로 미리 손절 라인을 정해놔라. 정해놔라. 그 아. 상황이 왔을 때 고민하면 제가 못한다고 못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예. 보세요. 이 화면 보여주시면 예. 이게 이 이슈가 안 좋은 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면 보여주세요. 예. 네,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어. 이 퍼센테이지가 고점에서 6에서 7%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가격이 48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48만 5천 원이면 이 가격이거든요. 11선이 깨지는 거의 그런 구간이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네. 11선 대응해야지라고 해놓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쯤 돼서 이슈 찾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가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건 더 어때? 빠지고 뭔가 반등 나오는 거 같네. 이거 죽일 때 한 번에 그런 뭐 임상 실패나 이런 건 한 방에 죽이는데 이런 건 바로 안 죽여요. 왜냐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래가 올라오니까 음. 희망으로 돌리는 거죠. 아, 단기 차익인갑다. 내용 읽어보고 뭐 하는 사이 시간 가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익절 라인을 좀 고민을 해보셔라. 미리 조금씩 비중을 덜어 놓으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못 한다니까요. 그 네, 한 가지 그래서- 첨언하면 그게 이제 그거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까 이렇게 올라올 때 속지 않고 하는 거 아니면 속았다 싶어도 늦게 다시 던지는 용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후행적으로 거꾸로 말씀드리는데 얘네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목표 주가. 저는 그 목표 주가에서 웬만해서는 그 거의 붙거나 5% 이내면 따라가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 50만 원 정도예요. 50만 원 정도. 예. 네. 그게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한 달 전부터 50만 원 정도를 올린 게 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오늘 아침에 딱 하기 전에 어저께 종가가 그 정도까지 온 거죠. 어저께 종가가 52만 3천 원, 그치, 52만 3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 넘어갈 때 사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나흘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애널리스트가 고민해서 한 건데. 우습게 안 봐요. 그러니까 오버시팅 할 수 있지. 근데 오버시팅 했을 때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지. 아까 이런 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웬만해서 목표 주가 갈 때 그래서 하잖아. 삼성 하이닉스 할 때 목표 주가 맨날 숫자 갖고 뭐 계산하냐 하는데 물리지 않게 하게 사는 거라고. 물리지 그러니까 않아요. 50만 원에서 사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뭘 먹겠다고 또 들어가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뭐 정확히 아니면 그렇지. 이게 30% 이상 성장을 더 이상 안 하고 거기로 했는데 PER이 30배가 어제 종가예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30배, 20배 넘은 거 조심해야 돼. 30배 가고 목표하면 이빨 올린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이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군가 이 실현 나가는 거면 다시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개떡이 깡깽이 되고 됐으면, 네. 그다음에 분위기 완전 히 이렇게 되면 개떡됐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다시 한참 걸리겠지. 그러니까요. 예. 손절하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뭐 악재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물적 분할 같은 인적 분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아까 저 파마리서치 먼저 했고 사실 뭐 삼전 뭐 이런 거 떨어졌다고 할 수 있나? 오늘 일시적 아이, 따로 떨어졌죠. 아 근데 요거는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일단 먼저 우주로라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삼성 SDI 관련된 의견 한번 저기 여쭤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우수수수 빠졌잖아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를 여쭤보면은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고 왜냐면 같은 얘기 계속 많이 했으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고 요건 난 진짜 예리한 것 같아. 뭐요? 또 진짜요. 2차 전지에서 또 IQ 138이야? 있어요? 왜 이렇게 2차 예리하지? 전지? 난 왜- 바이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오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그래 똑똑해. 왜냐면 네. 오늘 하락하는 애들을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앞으로 갈 종목에 대한 앞으로 띄우고 싶은 종목에 대한 마음이 굳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떨어진 애들이 원래 위치가 안 좋아서 더 떨어진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좀 안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투영된 색깔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좋은 지적이네. 네. 뭐 에코프로 머티 5.7% 하락, 뭐 JB 금융지주,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한항공, 뭐 대한항공이야 뭐 이슈가 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오늘 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 보면 얘네들은 못 간다라는 얘는 거를 그냥 딱 버려버리겠다. 네. 그런 그러니까 주도 섹터 아니야 너네는 이런 좀 도장을 찍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호님 어떠세요? 한참 됐잖아요. 어? 그렇게 도장 찍힌 지 한참 됐잖아요. 어. 응. 오늘은 이제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약간 좀 확실히 좀 아니 이미 분명했어요. 그래요. 이미 오래 전부터 분명했죠. 어. 팩폭이네 팩폭. 네. 바이오 요런 거 좀 덜 가고 테크윙 요런 거 못 가고 바이오는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바이오는 약간 차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좋은 얘기 나온 좋은 얘기 있을 땐 소개를 드리긴 하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산업적으로 뭔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어서 2차 전지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이오는 최근에 RTO젠 3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40만 원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상승률 보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거는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주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빠진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뭐 그렇게 막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터리 섹터는 이 부분을 좀 질문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된 트럼프 관세 폭주, 자동차랑 전기전자, 네. 뭐 배터리 이런 쪽 많이 빠졌다. 그래서 관세 자동차 쪽에 상향 가능성 시사하고 세탁기랑 철강 관세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성 SDI 딱히 꼭 집어서 코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SDI요? 네, 삼성 SDI. SDI는 뭐 전일에는 좋은 이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근데 뭐 유상증자 또 유증이 있습니까? SDI가? 오늘 뭐 원래 예상됐던 거. 유증 예전에 했던 거. 아. 권리랑 있고 권리랑 했었던 있고. 거에 음. 보고 뭐 일단은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약간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일반 산업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이거는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야말로 황제 역할을 해주다가 빠졌잖아요. 그럼 이 많은 시체들을 올릴 네. 정도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때 이 올라가실 때에 그때 그 시절에 제시했었던 펀더 그거는 그때는 똑같이 숫자가 나왔고 실제로 전기차도 많이 팔렸고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었고 해서 막 왕왕 질러도 됐었을 상황이고 막 그렇게까지 좀 PR을 땡겨서 와서 했지만 좀 과하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지 아예 허무맹랑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요때는 허무맹랑했어요. 요때는 근데 요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막 너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를 몇 년치를 땡겨야 될 것이며 그런 거 올라가면 어쨌든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너무 재료가 부족하다는 근데 여기 이미 시체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다 잡아먹으면서 언제 올라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세차 황제 역할을 했었던 이 똑같이 맥도날드 그려놓은 차트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라님 힘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뭐 다 힘내야죠. 다 힘내야죠. 네. 잘 되겠죠. 잘 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서 또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중에서 김정현 원장님도 하나만 딱 찍고 그 다음 넘어갈까요? 로봇 하실래요? 엔터 하실래요? 개인적으로는 로봇이 좀 궁금한데. 네, 말씀하세요. 로봇이 이제 됐잖아요. 이제 갈 때 됐잖아요. 기 모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화면 제 거 보여주세요.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2만 원 찍고
이거 2월 달까지 분위기 좋았거든. 네. 예. 뭐 삼성 그 뭐 인수 네. 뭐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져서 27만 원까지 지금 기모으게 하고 있는데 네. 5월 달, 6월 달 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하다가 27만 원 지금 있습니다. 네. 다시 출발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모멘텀 무슨 예. 그 무슨 컨퍼런스라든지 예. 어떤 이벤트 무슨 개발자 회의 이런 게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아니요. 6월 7월 사이에 그런 거 본원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6월 7월 사이에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죠. 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하 또 이제 새 정부가 한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미 방송돼 있고요. 어. 이 뭐 레인보우가 새 정부가 들어오건 안 들어 아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고 서포트가 얼마 되건 안 되고 예. 그것 때문에 더 가고 안 가는 거 그런 예. 그런 애니멀이 아니에요. 그런 애니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돼요. 음. 근데 어저께 미국에서 아까 제약바이오가 조금 좋았거든요. 예. 그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갔어요. 4.36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럼 꿈틀거리는 게 성장주예요. 근데 오늘 만에 전쟁 나고 해서 금리 인플레 걱정되고 그러면 다시 금리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로봇이나 2차전이 아니라 로봇이나 그 제약바이오도 모멘텀이 다시 또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사야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금리가 아직 인플레가 계속될 수 있다 선선이 되는데 주가가 같이 빠지잖아요. AI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관계 없다.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만약에 저기 인플레가 가격 정가를 시켜서 인플레가 되잖아요. 그러면 AI나 반도체가 계속 가는 거고요. 인플레가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로봇이나 그 제약바이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애매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통적인 AI하고 반도체주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모멘텀이 당장에 없으면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가야죠. 네? 로봇 안 가요? 로봇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로봇 갈 때 됐는데. 다 얘기했는데 또 한참 얘기를 또. 로봇? 왜 또 반도체로 빠지셔가지고 로봇 간다고? 아니 근데 이거 내 말이 저도- 맞아. 네, 저도 돈 말이 맞아. 왔다니까 맞을 거야. 말씀하세요. AI 네. 쪽으로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 보시는 분들은 AI 쪽이 훨씬 유리하긴 해요. 소프트 쪽이 되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고 결국엔 로봇으로 이어지긴 할 거예요. 이어지긴 할 건데 제가 이제 같이 의견을 좀 더하고 싶은 거는 우선순위가 조금 후순위로 밀려있다. 왜냐면 AI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뭐 데이터 센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잘 데이터도 전송이 되는 게 다 끝났을 때에 이제 기계로 들어와서 그게 로봇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하반기에 중국이든 뭐 이제 테슬라의 로봇 그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터지니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로봇을 막 이렇게 뭐 천천히 매집하는 거야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여기서 수익 봐야지 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게 하나 더 나타났죠. 뭐예요? 이제 요거 간다. 로봇 얘기했고 화면 보여주세요. 신현준 거? 신형 베레스. 신현 베레스. 이야. 삼성전자 HBM 사업 AMD와 손을 잡아서 더 키운다. 둥글게. 예, 삼성전자 AMD 차세대 AI 칩에 HBM 3E, 3E, 예. 12단 공급. 화로 열리나? 그렇게 혓바닥 굴릴래요? 아유 이거 글로벌 뉴스니까 AMD 차세대 AI 가속기 여기에 이제 삼성이랑 마이크론의 HBM 3E 12단을 탑재한다. 자 우리 전문가 김장현 본부장님 활로 열리잖아요 이제 삼성 가잖아요. 3천은 지주사랑증권이랑 조방변이 만들었고 4천은 삼전이 만든다. 오. 됐어 이제 끝. 맞는 그건 맞는 말인데? 얘기야. 네, 목표 주가가 5천이었으니까 0.8 하면 얼마야? 5, 8, 40, 오, 4천이잖아. 그러네. 원래, 동원됐네. 원래 애널리스트 목표가 5천 내놓으면 그러네. 그거에 80%만 믿으라 그랬으니까 어. 그 5, 8, 40 그럼 80%면 4천이잖아. 그럼 지금 딱인데? 사야 딱이잖아. 되는데? 이제 사야 사야지. 이거 안 살 거야? 58에 40에 다시 0.8 한 번 더 해. 아니. 근데 이거 삼성전자 뉴스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이건 파지티브한 거고요. 이거 파지티브. 근데 원래 AMD가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한데 아주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입니다. 그래요? 예. 파지티브한 거예요. 이거 만약 못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HBM3E가 엔비디아만 파는 게 아니고 딴 데도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HBM3E가
그 AMD에서 승인 받았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근데 원래 커스텀이기 때문에 아주 새롭고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다는 얘기고 여기 잘 보시면 아마 다시 한번 그 기사 떠주세요. 밑에가 나온 게 더 중요한데 밑에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 요 밑에 HBM4 나온 거 있으면 크게 해줄래요? HBM4 나온 거 그러면은 있지 제가 않았어요? HBM4 여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거 한번 읽을게요. AMD는 6세대 HBM4가 탑재될 미 400 시리즈도 미리 선보였는데 이 제품에 삼성전자 HBM4가 탑재될 가능성도 기대가 된다. 그치. 미치겠다 아주. 그리고 그 다음까지 있는데 예. HBM4는 의미가 있어요. 오. 같은 회사라도 같은 AMD가 거기 예를 들어 HBM4에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면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메모리가 많이 커져요. HBM3가 그 전대로 어이구. 올라가는데 메모리가 예, 예. HBM4는 아마 432GB로 꽤 커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도 AMD가 빨리 선택하고 그게 삼성전자가 콜할 될 수 있으면 좋은 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예. 역시 AMD도 삼성전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로 HBM4의 그 콜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내년도 전망에 대한 전망을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은 아니고 한 9월쯤 될 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화면 바꿔주세요. 예. 자, 그래서 삼성전자 보노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요 뉴스와 기대감? 오늘 맞다. 근데 왜 오늘은 반영이 안 됐을까? 아이고 전전나고 아닌데 그 한국 대표주를 사겠어요? 그래요? 긴가는 안 사지. 외국인은 사지만. 그러면 삼전은 오히려 기회네 이런 거는. 오늘 사는 건 기회였어. 나는 보노님 그렇게 어떻게 오늘은.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오늘 모처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 79,000원. 누가? 한화에서 나왔습니다. 한화. 원래 얼마? 하나투자증권 72,000원에서 79,000원. 그럼 봐야 되겠네. 못 봤어. 오. 10%는 높였어. 그러게? 아예 못 봤. 못 봤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뉴스가 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삼전 올라가. 오케이. 삼전 난 찍었어. 삼전하고 로봇 네. 각오해라 진짜. 뭐 어떡하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특징주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MSCI 지수 이런 편입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시프트업 이거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뭐 요거랑 이제 총 쏘는 거 하나 있죠. 그거 있었고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탁기 철강 부품 50% 관세 부과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CJENM 한중 관계 완화 흐름 및 K 컨텐츠 정책 수 이것도 합병하는 것도 있으니까 티빙이랑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좀 많이 확산되나 봐요. 오늘 네. 장중에 이것도 급등 나왔는데 요즘 저도 이렇게 막 단톡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자기 확진됐다고 코비드 막 이거 두 줄 끄여 있는 거 그거 막 걸렸다 조심해라 좀 아프다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코비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뒤에 뭐 뉴스 하지 말고 오늘 한마디 바로 가죠. 네. 예. 네. 결국 오늘 장은 이제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이라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또 하락하기는 했는데 다행인 건 이제 금요일이라는 거.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뉴스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네. 너무 부정적으로는 또 안 보신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보노님부터.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서쪽으로 포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가. 오늘 약간 우리 증시는 저 포격을 좀 약간 잘 피해 다니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사람이 탈쓴 것 같죠? 예. 졌어요? 젖소인데 네. 젖이 없어요. 네. 젖이 없네. 예, 수소, 얼룩소. 자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너무 그림에서 선정적이라는. 네, 뺐습니다. 네. 예, 그랬을지. 알겠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지만 포탄이 또 뭐 직접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페이지 2페이지. 이게 2페이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페이지 2 네. 한글로. 영어가 2개 있어. 한글 한글 재고가 3개밖에 없어. 제목 재고가 3개밖에 없어. 재고 인벤토리.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리스탁을 해야 돼.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원래 있었다는 거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다. 음. 이런 겁니다. 근데 저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를 되짚고 항상 반추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넘어가서 사실은 반복될 수도 있어요. 과거가 정확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패턴의 유사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과거를 기억 못하면은 사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전쟁 리스크를 그것도, 가지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딱 네. 떠오르더라도 그 문제가 지난번의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점 머리를 빨리빨리 그러게요. 굴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오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명박대전 가기 전에 저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아까 논란의 공유 아저씨가 티셔츠. 예 논란의 티셔츠 아미 저희 가져왔습니다. 이거 나 사이즈 뭐야 누나? 이거 뭐라고 써 있어? X 라지. 한 사이즈 작게 샀어요. 저는 원래 엑스 라지를 입는데 네. 라지를 입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버핏도 오버핏하게 나와서 이 팔이 길어. 네, 저도 길어. 엄청 커요. 그래서 약간 105면 라지 사시고 110이면 엑스 라지 사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사이즈 완전 맞습니다.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정상가 139,800원, 핫딜가 79,000원입니다. 네. 정품이에요. 정품이에요. 네, 정품이고 오버핏으로 제작이 됐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로드샵에서 정품 병행 수입. 그리고 깔끔하게 요 로고 하나 네. 박혀 있죠. 깔끔하게 하나 네. 있다. 1차가 완판이 되어가지고 2차에서는 한정 수량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지금 바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죠. 반짝반짝이다. 이 이야. 얼마짜리죠? 이뭐 편지다 편지. 아침에도 엄청 자랑했어. bun짝bun짝하네 막. 이야, 텐디. 메탈 텐디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격이 꽤 나가요, 원래. 예. 한 50만 원 돈 하는 가격인데 일단 나중에 가격 알려드리고요. 디자인 굉장히 고급스럽고 남자, 여자 뭐 다 착용 가능합니다. 베이직하고 모던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여기 박혀 있나 봐요. 예, 다이아몬드. 근데 저희가 감별서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립니다. 퀄리티 입증해서 보내드리고요. 예. 또 선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용에 최적화된 케이스와 이렇게 쇼핑백까지 함께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이 시계는 색상이 3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나가죠. 블랙, 블루, 그리고 블루 블랙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명행은 뭐예요? 아, 닭기네. 3개 다 낍니다. 이야, 그럼 얼마야 저게? 와, 텐디 이야. 마의.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베트남이나 저기 뭐 그런 데 가서서 50만 동 주고 사지 마시고 텐디 요거 딱 이쁘잖아요. 이렇게 하면 원래 사실 150이거든요. 네. 근데 3%에서는 한 개, 어. 개당 89,000원. 89,000원? 네. 예. 이렇게. 네. 됐고 난 롤렉스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가격대가 아예 다릅니다. 예. 그것도 예. 사시고 이것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텐디. 예뻐요. 예, 편하고. 하나는 네이비, 하나는 블랙, 하나는 블루 블랙. 아, 예. 멋있다. 롤렉스에서도 이런 똑같은 라인이 나오죠. 어. 배트걸이라고. 롤렉스는 한 번도 안 차봐서. 배트걸.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예. 멋있다. 예. 요거 얼마? 8만. 89,000원. 89,000원이잖아요. 야. 딱 세 개. 티랑 시계랑.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 가고 마무리. 10초만 하나만. 좋습니다. 하시죠. 주말이니까. 예, 주말이니까. 요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우리나라 거 아니고요. 미국의 템퍼스입니다. 10%? 템퍼스. 템퍼스. 한 아주 작지 않습니다. 160억 달러, 몇십조 되는 회사고요. AI로 진단하는 회사인데 모양새도 좋고 제가 리포트를 누가 추천받아갖고 읽어봤거든요. 어저께. 느낌이 와닿아요. 전자 밸류가 안 감지 나죠. 장치. 네. 밸류에이션은 EV by sales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컨퍼런스 콜한 것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혹시 이런 맞으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보세요. 이상입니다. 템퍼스 AI는 2015년에 설립된 헬스케어 AI 기업이래요. 의사들이 정밀한 데이터를 주면 그걸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래요. 확실히 근데 그건 있겠네요. 유망하기는 하네요. 세일즈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 이거 누가 샀는 줄 알아? 누가 샀어요? 캐시우드 돈남 언니. 난 돈남 언니가 샀고 또 한 명 더 샀어. 누구야? 네. 낸시 펠로시. 아우. 하원 의장. 그 아주 할머니? 그 할머니는 돈 주식의 냄새 잘 대가거든.
그 아줌마 거의 워렌 버핏이야 사실. 의회에서 제일 그 주식통일걸요? 네. 사주 받은 거 아니고요. 저는 어저께 알아서 어젯밤에 읽어보니 괜찮아서 주말에 공부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안 샀습니다. 저 안 사요. 외국 주식. 낸시 펠로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템퍼스 AI 목표가 $90로 상향한 리포트도 또 나왔다는 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사이즈 알려달라고 하시네. 요게 지금 엑슬라지. 근데 저는 원래 105 입어요. 그러니까 좀 크잖아. 이게 아마 엑슬라지가 110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게 길긴 길어. 너무 이게 난 이 팔 긴 거 싫어. 그러네요. 그러네. 팔이 길어. 몸이 큰데도 불구하고 커 보이는구나. 네, 그래도 이 몸통이 좀 큰 편인데도 네, 너무 커요. 근데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어. 105는 라지 시키세요. 105 라지. 이거 라지. 예. 라지를. 오케이. 그리고 100은 미디움. 시키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빨리 명박대전하고 가자 이제. 네. 네. 명박 레전. 레전 빰빰빰 명박 레전 보여주세요. 수익률 볼까요? 솔직히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님.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됐어? 솔직히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님. 와우. 솔직히 이스라엘이 잘못함. 예. 솔직히 난 잘못 없음. 현대오토에버 신영증권. 네. 신영증권으로 이제 한탕을 노렸었는데 네. 예, 민트의 게릴라 전술로 카카오페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제가 이렇게 크크크크 예 많은 분들이 크크 아 우와, 신영 어제 빼지. 더럽게 못한다 진짜 못한다 예 그만해라 예예예 압도적이다 민트가 잘하긴 한다 신형 끝물이었다 남 탓한다 그렇습니다 예예예 다음 주가 또 이제 몇 승이에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9승이고요. 아이고, 명행이 하나네. 이제 다음 주에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소원대로 좀 일찍 끝나게 생겼습니다. 예. 어님이 2,000원 보내주시면서 후후 정의가 승리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은근 재밌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빠져나가시긴 하지만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본인 이 기분 아주 재밌어. 시청률이 중요한 건데 네. 시청자는 이거 하면 다 나가. 그래. 난 혼자 재밌어. 시황을 엄청 얘기하는데 시황하면은 이제 안 나가시고 딱 그거 끝나자마자 광고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이겨라 좀. 예. 다음 주에 만약에 민트가 이긴다면 명박대전은 이걸로 이제 시즌 1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길 아쉬워. 바라시는 분들은 다음 네. 주에 이제 민트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원래 민트 응원하잖아요. 예. 다음 주면 끝이래. 왜 미리 정해놔요? 예, 결과를. 알겠습니다. 민트 소감 한번 듣자면? 감사합니다. 할 말도 없나 보네요. 예. 아니 그 단타를 실제로 9승이기도 9승이고 너무 잘해. 수익률도 그렇고 절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저 안 그래도 돈 엄청 진짜 벌겠어. 돈 넣을까? 근데 이러다가 돈 넣으면 싹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 이게 실제 매매가 아니니까 실제 또 할 수 매매니까.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분 미국으로 함께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랜드 드림 투어 광고를 좀 한번 할 텐데요. 네. 3%가 진짜 여행 요거 잘 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네. 그랜드 드림 투어 우리 아이들이 뉴욕하고 버스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네. 가가지고 재학생 선배랑도 만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 현직자 만나 월스트리트 금융 리더 만나 미술관과 관광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야. 워렌 버핏이 사랑한 스테이크하우스가 이거를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그랜드 드림 투어 저희가 기획을 해놨습니다. 네. 가족 단위 신청이 많아서요 자리가 빨리빨리 차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나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자녀들도 좋고. 이왕 한번 가는 거 우리 아이한테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를 기획해주는 여행사도 없어. 직접 가서 찾아야 돼. 머리가 있어야지 그걸 기획할 수 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010-8651-5870 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문의가 진짜 많다고 궁금한 점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연락을 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공개했구나. 네. 010-8651-5870 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뉴스는 계속 지정학적 인터내셔널 뉴스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공부 많이 해서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